2023 제7회 산딸기 영화제를 시작합니다. 국내 유수매체 영화 담당 기자 55명이 뽑은 최악의 영화, 최악의 연기, 그리고 최악의 매너 부문, 올해의 산딸기즈 영광의 얼굴들과 댓글 반응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티켓값 고공상승의 시대, 피 같은 돈이 아까웠던 올해 최악의 영화 후보들과 1등 작품을 공개합니다. 5위는 보호자입니다. 배우 정우성의 첫 상업장편 영화 연출작이었던 보호자는 80억 제작비에 비해 아쉬운 작품성으로 11표를 받았습니다. 러닝타임 97분이 197분으로 느껴졌다는 평가입니다. 공동 3위는 웅남이와 치악산이 각각 12표를 받았습니다. 먼저 웅남이는 코미디언 박성광의 첫 상업장편 연출작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이용철 평론가 한 줄평 때문에 완성도 한 별개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편견 없이 봤는데 편견이 강화돼서 슬펐다는 평을 받으며 3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공동 3위는 치악산입니다. 제목을 두고 원주시와 부딪히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숱한 잡음 말고 그 무엇도 기억나지 않는 영화로 남아 아쉽다는 평입니다. 2위, 독전2입니다. 독전 1의 명성을 등에 업고 돌아온 독전2, 이혜영 감독 대신 백종열 감독이, 류준열 대신 오수문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전작의 명성에 비해 완성도와 재미 모두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전작을 보긴 본 건지 궁금해지는 전개에 백종열 감독 독전 안티설이 제기되기도 했네요. 올해 최악의 영화, 영예의 1위, 무려 34표,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당히 1위에 오른 가문의 영광 리턴즈입니다. 조악한 만듦새, 출연진의 엉성한 연기력, 시대착오적 감수성과 소재, 21년 전 개봉한 가문의 영광 1편이 더 세련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태영 감독의 기자들을 향한 일침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상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연기 부문,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 최악의 연기를 펼친 배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최악의 영화에 이어 이관왕을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누가 순위에 올랐을까요? 5위, 무려 3명의 배우가 5표를 받아 공동으로 랭킹되었습니다. 먼저 귀공자의 고아라입니다. 고아라는 영화 귀공자에서 비밀에 쌓인 윤주 역을 맡았지만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응답하라 1994의 성나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박서준입니다. 마블 시리즈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활약을 보여주는 박서준이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헌의 연기에 묻히는 캐릭터성과 이전 캐릭터들과 별다를 바 없는 연기가 아쉬움을 샀습니다. 밀수의 김혜수가 마지막 5위의 주인공입니다. 김혜수는 영화 밀수에서 춘자로 열연했는데요. 튀는 톤과 과잉된 연기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혜수라는 배우의 커리어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부족했던 연기력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4위, 박성웅, 올해 5편의 개봉작을 내놓는 어마무시한 다작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더 와일드, 야수들의 전쟁, 웅남이, 보호자, 라방, 젠틀맨이 그 주인공들이지만 아쉽게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3위, 최악의 영화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가문의 영광이 여주인공을 맡은 유라로 또 한 번 3위에 올랐습니다. 첫 상업영화 도전작이자 첫 주연 도전작이었는데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2위는 정말 의외의 수상자입니다. 11표를 받은 1947 보스톤의 하정우인데요. 연기력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던 하정우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뭘 봐도 그냥 다 하정우, 매너리즘 연기의 끝을 보았다, 너무 편하게 하신 듯, 옛날엔 열심히 했잖아요 등의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광의 1위, 독전2의 한효주입니다. 17표로 올해 산딸기 영화제 최악의 연기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효주는 큰 칼로 독전2에 등장했으나 영화의 완성도와 함께 연기력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 사투리와 계속해서 벌어져 있는 입까지,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캐릭터 해석력과 연기력이 선정사유로 언급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상입니다. 작년 마동석 씨를 이을 올해의 최악의 매너, 수상자가 누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명성 오류가 아니라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10표를 받은 없음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영화계인 만큼 무난한 한 해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공동 3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동희와 송중기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동희는 2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로 극장가를 찾았었는데요. 이때의 매너가 선정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동희는 동료에 관한 예민한 이야기를 언급한 뒤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후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그 얘기를 언급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여 3위에 올랐습니다. 올간 이동희로 활약할 정도로 올해 매달 최악의 매너로 언급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송중기는 10월 화란 인터뷰에서의 매너가 이유가 됐습니다. 송중기는 아내 KT에 관한 소문, 중국 매체와 인터뷰 도중 터진 경력 단절 언급 논란 등 다양한 이유로 화란 인터뷰 내내 예민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관련 당사자도 아닌 영화 담당 기자들에게 소설 쓰는 것 아니냐며 비신사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2위는 바로 14표를 받은 정태원 감독입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세 부문 모두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정태원 감독은 가문의 영광 리턴즈 홍보 인터뷰 당시 언론의 처참한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총살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하며 원래 그런 평을 받을 것 같아서 언론 시사회를 하지 말자고 했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영화의 혹평에 대한 화풀이를 기자들에게 한 셈이죠. 여기에 인터뷰 시간 50분 중 15분을 지각하고서도 위풍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위입니다. 서울의 봄으로 또 한 번 천만 배우에 등극한 황정민입니다. 황정민은 5년째 무조건 인터뷰 패싱으로 2023 최악의 매너에 선정되었습니다. 황정민의 마지막 인터뷰는 2018년 공작에서였는데요.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명 인사의 유튜브 출연에는 응하지만 인터뷰는 자꾸만 거절하는 황정민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정민 씨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 산딸기 영화제는 수상자 목록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명성에 걸맞는 영화제가 되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알차고 좋은 한국 영화들이 당당하게 관객들을 만나길 기원하며 내년에 만나요.